세 번째로 남구지역입니다. 남구지역의 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명덕내거리와 영대병원, 그리고 여러 대학교, 이 지역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남구는 그래도 뭐니 해도 대구 원룸의 메카라고 볼 수 있고요. 대구 원룸의 메카고 본격적인 원룸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요 지역이 현재 남구 지역인데요. 제가 지적도로해서 한번 볼게요. 요쪽이 명덕내거리, 요쪽이 명덕내거리 쪽, 영대병원 쪽, 그 다음에 안지랑을 지나서 서부정류장,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 특색 있는 시설들, 그걸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명덕역, 그 다음에 영대병원역, 요렇게 보시면 되고, 학교로는 계명대학교 대면 캠퍼스, 그 다음에 대구교육대학교, 그 다음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그 다음에 영대병원, 요쪽에는 영남 이공대학교도 있죠. 요런 쪽이 제가 볼 때는 대명동에서는 핵심입니다. 지하철역으로는 명덕역, 교대역, 영대병원역, 현충로역, 안지랑역, 계명역, 서부정류장역,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쪽에 봉덕동 쪽도 있습니다. 근데 봉덕동은 상대적으로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구청까지가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천동 같은 경우에는 뭐 매물 자체가 별로 없는 편이고요. 지도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명덕내거리가 이쪽인데 요쪽이 이제 대명 28동 쪽이거든요. 요쪽에 프린스 호텔이 있고 요쪽 바운더리를 대명동에 계시는 분들은 최고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쪽이 이제 대명 28동 쪽이고 명덕내거리 쪽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명덕내거리와 프린스 호텔 일대가 최고라고 평가받는 거는 그 시절이라고 하면은 제가 원룸을 2006년도 7년도부터 했으니까 사실 그 이전 같은 경우는 저도 풍문으로 들어서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전에도 대명동의 명덕내거리 프린스 호텔은 최고라고 워낙 얘기를 많이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구 같은 경우에도 평수 면적 제한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원룸 신축은 2011년도부터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 이전에는 중구에 원룸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대명 28동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일단은 최고. 일단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이런 쪽으로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부동산 직원분들 뿐만 아니라 원룸 주인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선입견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지금 그런 게 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명덕내거리나 프린스호텔 뒤편이 그 정도로 고평가 받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 중구에도 원룸이 많기 때문에 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반월당 쪽에도 저는 비슷한 값이면 명덕내거리보다는 당연히 반월당 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제 생각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동을 계속 말씀드리자면 대명동의 원룸이 폭발적으로 짓기 시작할 수 있었던 여러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1호선이 97년도에 개통이 됐고요. 97년도 때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제가 대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상인동에 살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지하철이 개통돼서 참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중앙로역이 종착역이었는데 그때 일부 개통할 때는 그래서 참 시내 가기가 좋았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교대, 영남이공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뭐 병원이라든가 영남대학교 병원, 그리고 세 번째 요인으로는 건축하기에 최상의 땅들. 이건 제가 지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쪽이 어느 정도로 좋냐면 땅들이 정말 다 내용 반듯합니다. 여기가 안지랑역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대명역인데 이쪽에 지도 한번 보세요. 땅들이 정말 잘생겼죠, 그죠? 그리고 대명동은 기본적으로 1호선 라인은 대로변에도 그렇게 큰 대형 상권들이 없어요. 대형 상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여기 대로변 한 블럭 뒤 이런 라인도 땅값이 안 비쌉니다. 안 비쌌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올랐지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쪽 라인부터 원룸이 쫙 있죠. 쫙 있습니다. 원룸 대문동 한번 가보시면은 저는 맨 처음에 겁났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꾸 가다 보니 익숙해졌지만 그리고 대면동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제일 처음에 대구 원룸 스토리를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는 기본적으로 막히면 안 됩니다. 도로는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지금 대명 6동을 보고 있거든요. 이쪽이 대명 6동 라인입니다. 이쪽이 대명 6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주택이 얼마나 많냐면 제가 지도를 계속 확대하고 있거든요. 정말 많아요. 요 밑으로 다 대명 6동입니다. 땅들도 다 잘생겼어요. 반듯하고요. 정북방향 이게 이제 도로인데 이 라인 집들은 전부 다 북도로 물었는 거예요. 땅들이 정말 반듯하고 잘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집 짓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명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입지를 저는 선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명 6동이라면 대명 6동에 원룸 참 많은데 요 라인이 10m 도로입니다. 요 라인이 요 라인이 10m 도로인데요. 저는 제가 지금 원룸을 본다면은 저는 이 밑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밑으로도 원룸은 많아요. 이런 땅들이 실질적으로 뭐 상가가 없기 때문에 다 주택이거든요. 다 주택이고 원룸으로 다 지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영상에도 계속 설명을 드리고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가 주택단지에 있는 원룸들을 볼 때는 현재 내 매물이 위치가 좋다 하더라도 내 거보다 조금 더 앞선 위치에 대로변 가까워지는 위치, 역세권에 가까운 위치, 이런 위치에도 원룸이 얼마든지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명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지면을 정말 잘 고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입지를 고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명동은 정말 다 주택가고 원룸은 정말 많습니다. 원룸 정말 많아요. 특히 대명구동 앞산 내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캠프워크에 끊겨버리기 때문에 도로가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대명동에서는 대명구동 쪽을 제일 안 좋게 봅니다. 저는 사실 이런 측면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설명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명동도 원룸이 너무 많다 보니까 면적 제한이 2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명동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40제곱미터 규제를 했어요. 40제곱미터면 구면적인 평형으로 환산하면 12.1평입니다. 자그마치 12.1평이면요 투룸도 아주 큰 투룸이 나옵니다. 아주 큰 투룸이.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2009년도에 한번 있었고요. 2013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물론 규제는 2010년도에 풀렸고 또 2014년도에 또 풀렸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풀리긴 했는데 대명동 남구 원룸을 보시게 되면은 2009년 매물이 별로 없고요. 2013년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규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규제가 풀린 것도 주민들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규제는 들어갔는데 남구에서는 제일 큰 세수가 사실 취득세거든요. 또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남구 수입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원룸을 하나 지으면 땅 살 때 취득세 내고요. 보존 등기할 때 취득세 내고 또 집을 팔면서 취득세를 떠냅니다. 이 취득세 수입이 남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빨리 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명동 같은 경우에는 그 2000년도 초반부터 현재까지도 원룸이 계속해서 건축이 되고 있죠. 한마디로 원룸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요. 앞으로도 원룸이 계속 공급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지도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입지적인 면에서는 조금 고집을 부리셔야 되고요. 입지 선별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 뭐 대학교 입구라든가
뭐 명덕내거리, 명대병원 이 정도 돼버리면은 일단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쪽에는 또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비싸면은 비싸면은 위치가 좋은 거는 좋다고 볼 수 있지만 비싸기 때문에 이게 좋다라고 반드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원룸을 보실 때 나한테는 어떤 요소가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 요소가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취득하고 있는 그런 매물을 보시는 것.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현재 제 관점에는 남구 원룸이 별로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남구 원룸을 별로 안 찍습니다. 별로 안 찍고 앞으로도 많지는 않지 싶은데 다만 매매 금액이 예전처럼 2호선에 비해서 좀 저렴해진다면 또 다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원룸이 많은 거는 뭐 단점도 단점이지만 단점도 될 수 있지만 장점도 있어요. 원룸이 많기 때문에 원룸을 취급하는 부동산도 많고요. 또 흔히 일반 사람들이 원룸이라 하면은 대명동을 떠올리듯이 원룸세도 어느 정도는 나갑니다. 그렇지만은 완전히 부익부 빈익빈이 돼버리는 거죠. 위치가 좋은 매물, 그리고 싼 매물은 계속해서 꾸준히 잘 나가는데 위치가 어중간하거나 가격도 어중간한 매물들은 자꾸자꾸 도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구 원룸 스토리를 말씀드릴 때 아까 저는 전전 영상에서 2호선에 비해서 1호선을 쌌고 1호선 중에서도 대명동에서도 명덕내거리 영대병원이 비쌌고 다른 지역들은 좀 쌌고 그리고 대명동 다른 지역들 대명 6동, 10동, 9동, 1동 이런 지역들보다 송현동이 쌌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매매금액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더더욱 우리가 입지적인 면을 조금 더 고집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남구 설명 드리고요.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